자, 이제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얘기가 나왔는데요. 2012년 미국 뉴욕주에서는 캐서린 도일이라는 판사가 자신과 친한 친구 재판에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은 실제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나약함을 감안할 때 재판을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관예우를 빙자한 범죄 행위가 당연하다듯이 저질러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한국과는 많이 다른데요. 빼앗긴 우리의 정당한 권리, 정당한 판결을 받을 권리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우리 이제 그 나라 언론에서 보게 되면 전관 예우 이런 말 많이 돌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정관 예우가 아니라 정확한 얘기는 정관 범죄고 정관 비리거든요. 그게 예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검찰이든 법안이든 고위직 정관을 수임을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 비용은 액수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하게 되면 기소 여부가,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가 또는 적용 법조 여부가 달라지고 더 가벼워지고 판결도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여러 큰 대형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고위직 검사와 고위직 판사가 이런 데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옷도 벗고 했는데 실제 공개돼서 밝혀진 거는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그 액수만 생각해 보시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그 모 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퇴임하고 난 뒤에 1년 만에 거의 100억을 번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액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거의 100억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통상의 변호사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수임을 정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써서 수임료를 받는 또 예우가 있고 정관 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그걸 통상 전화 수임,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데 수임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되니까 쓰지 않고 이제 수임료는 받고 전화로 후배한테 아는 후배한테겠죠.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과거보다 많이 해결이 됐는데 이게 여전히 액수도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문제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판사분들의 회피 제도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다 이제 미국 다 좋아하고 하니까 미국은 잘 보시면 기사를 잘 보시면 누구누구를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배심원이 결정했다라는 기사가 납니다. 미국은 기소 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검사가 결정합니다. 검사실에서. 근데 미국은 중요 사건은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재판할 때 배심 제도는 보셨죠? 영화에서. 기소 여부도 배심이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배심원 앞에 가서 이 사람 기소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배심원이 들어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관 예우, 전관 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재판은 물론이고. 이게 미국에서도 검찰의 권한이 강합니다. 판사의 권한도 강하고 검사와 판사의 신분 보장 역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 여부에 대해서 배심원이 결정하고 유무죄 같은 경우도 배심원이 결정합니다. 즉 국민 주권이 관철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한을 주지만 검사 판사한테 권한을 주지만 내가 그 권한 행사 과정에 개입하고 관여하기 때문에 불만을 안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그래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면 다음 선거에서 안 뽑는 겁니다. 그게 북한이 아니라 소련,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관예우를 없애려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정관 비리죠. 네, 죄송합니다. 예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판결문 공개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즉시로 공개가 된다고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그것도 키워드 검색 따박따박 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1,000원 돈 날리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처리가 PDF 이미지 파일로 처리가 되면 이제 우리가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김민서 사회자님 계시지만 제가 카톡으로 이미지 파일 보내면 못 보거든요.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이상한 형량이 나왔을 때 그때 그 판사와 그 변호인이 어떤 관계인지만 추적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비리나 법조 비리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뭐 이런 데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좀 빠른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판결문을 로스쿨 1학년들도 다 검색 가능합니다. 그냥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내용이 모두 알 수 있으니까 내용이 옳리 그르니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로스쿨 1학년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제대로 됐나 틀렸나 알 수 있다는 것 외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때 기소한 검사는 누구고 판사는 누구고 변호사는 누구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걱정하셨던 경감비리 문제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판결문이 공개가 제한되어 있고 이 판결문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공개된 것이 또 하나 정관 비리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이 뭐 수백 개, 뭐 수만 개, 수십만 개겠죠. 그 중에서 일반 시민들은 또 일반 변호사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 중에서 필요한 판결문을 찾지를 못하겠죠. 근데 판결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 시민과 그 피고인이든 피의자건 또 변호사, 그 사람의 변호인이건 대리인이건 관련된 판결을 못 찾는데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훨씬 유리하겠죠. 이게 또 하나의 비리의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